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48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바리스타 이시 아저씨, 네, 방콕 이스타, 네, 고독한 이스타, 네, 그냥 다양한 수식어와 닉네임으로 커피로 입에 풀칠하고 살고 있는, 네, 평범한 이 시대의 중년, 네, 바리스타 이시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참 미쳐가는구나, 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지금 2023년 8월 5일날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과 이 게시판이 그래도 북적북적 있어서 외롭지가 않아. 진짜 외롭지가 않고, 다행히 이 지금 약간 단기반, 그러니까 뭐 사실 대부분의 이 바리스타 과정이 단기 코스예요. 대부분 단기 코스고, 이제 그 장기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뭐야, 실업, 그 뭐야, 그 뭐라고 그러지? 무슨 반이라고 그러냐? 하여튼 무슨 그 약간 긴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긴 과정이 이 모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클래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그런 반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다행히 이제 로스팅 종합 창업반 이런 걸 하면서도 이제 단기 코스를 하니까 그래도 적절하니 이제 밥은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런 클래스를 다른 강사한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뺏긴 건 아닌데 뺏긴 건 아닌데 이제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전임 강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애들을 이제 월급제를 하는 전임 강사들을 먼저 우선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말이 전임 강사지 거의 시급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당돼 있는 시간을 채워야 그 계약된 월 급여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하는데도 급여를 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강사들이 이제 우선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창업반이나 로스팅반, 뭐 라떼아트반, 바리스타 1급, 2급을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나쁜 놈이지. 거의 독점하다 하다가 이제 학원 측에서도 이제 다른 강사들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클래스를 내 입맛에 맞춰서 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학원하고도 제휴를 맺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뭐 워낙에 강의가 워낙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뭐 막 붐빈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작년 대비 요즘에 클래스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리스타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시들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굳이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 됐든 요즘에 이제 특강반을 하면서 이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집에서 넋놓고 있는 것보단 뭐라도 하면서 약간은 그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너무 이게 집에만 있어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실 제가 요즘에 무슨 재미를 들렸냐면 손 세차하는 재미를 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손 세차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손 세차라도 하면서 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보통 손 세차하게 되면 보통 짧아야 1시간? 물론 이제 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를 텐데, 또 이제 뭐 어떤 세차용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이제 디테일링하게 하다 보면은 뭐 3, 4시간씩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길면은 1시간 반, 짧으면 1시간 정도 하는데 생각보다 운동이 돼요. 생각보다 이게 광랜을 하고 열심히 문대고 또 막 쭈그러 앉고 뭐 이러다 보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방구석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력서를 들고 맨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사람이 스스로가 살아있구나. 내가 집에서 시체는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단기반이 열려서 근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단기라 수업이 몇 번 없어요. 원래 다른 바리스타 과정도 몇 번 없는데 이거를 뭐 이제 일주일 코스로 뭐 속성으로 하느냐 뭐 2, 3주 코스로 조금 널널하게 하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지금 이제 1주 코스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기 때문에 참 이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저도 요즘에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뭐 학원이 절 챙겨준다면야 모르겠는데 사실 뭐 학원이 날 챙겨준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 그런 의미에서 각자 도생 아니냐. 뭐 요즘에 그 사건 사고 소식을 보니까 다들 댓글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막 이런 댓글들이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겠죠? 뭐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부터 이런 것들이 보다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런 사건 소식이 있었겠죠. 근데 요즘 따라 이런 게 더 많이 부각되고 크게 와닿는 게 예전에는 어떤 뭐 동기가 이씨 어떤 사건을 만들었다면 요즘엔 진짜 묻지 마. 그냥 나 기분 나빠. 아이씨 세상 거지 같아. 다 죽여버려. 뭐 약간 요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어디가 아프신 거죠. 물론 악의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아파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지만 슬픈 거죠.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약간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제가 최근에 이 댓글에도 달았는데 이 DP 시즌2를 보고 있었거든요. 다 봤어요. 이번 주에 다 봤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이 DP 시즌2를 다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손석구가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멘트가 마지막 6화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즌 1도 6화, 시즌 2도 6화. 이제 짧게 끊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드라마는 저는 상당히 이제 지향합니다. 막 한 시즌당 막 30, 뭐 20편, 30편 이런 건 좀 지겨워. 조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국내와 해외 반응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손석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정확한 워딩이 지금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총기 난사를 한 이제 친구가 나옵니다. 김누리로 아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김누리 병사가 이제 그 내무반이었나?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그 부대원 소대원이죠. 이 소대원들을 이제 거의 다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이게 실제 이제 실화를 이제 가져다가 이걸 만든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김누리 병사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 워딩이 뭐였더라? 손석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증인석에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부로부터의 어떤 결정과 명령을 기다린다. 이제 거기에서 이 관통상을 당했는데 헬기가 못 떠가지고 이제 과다 출혈로 죽는 병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제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병사를 책임지지 않는 이제 그런 행위를 이제 비난하는 그런 이제 대사가 나옵니다. 가혹행위를 했다고 해서 죽어 마땅한 것도 아니고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해서 죽여야 되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이 젊은 병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정작 국가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명대사가 나와요. 전 이걸 보면서
상당히 와닿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사회가 이것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그 누군가, 피해자와 그 덤탱이 씌울 누군가를 찾지 자기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라마가 저한테 꽤 뭔가 큰 울림이 있었던 드라마였는데, 최근에 뭐 한자와 나오키도 그렇고 이 DP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그 은폐와 그리고 약자들에게 모든 걸 덮어 씌우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는데, 요즘에 그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DP처럼. 그러니까 이제 총을 쏴서 죽였어. 근데 그 총을 쏜 애, 엄마야, 아빠야, 내가. 그럼 솔직한 얘기로 내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두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근데 총을 맞아 죽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 총을 쏜 그 병사가 얼마나 믿고 죽이고 싶겠습니까? 근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이 친구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정말 쏴 죽이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 된다. 과연 이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맨 마지막에 이제 김누리라는 병사가 오열하면서 이제 엄마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제 사고를 당한 그 가족들 유족 앞에서는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정말 깊이 반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드라마니까 이런 게 있겠죠.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유족들의 표정이 상당히 뭐랄까 자기네들도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비춰져요. 이 드라마에서는. 그러니까 이 김누리라는 병사를 막 비난하고 죽일 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도 피해자구나. 우리도 피해자고 너도 피해자고,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 부모와 이 자녀들이 오열하는 장면이 이 드라마에 비춰지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이 드라마 보면 울 줄 몰랐는, 울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DP라는 드라마가 더 많이 와닿았죠. 왜냐면 요즘 부대 생활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간 게 98년도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98년도 1월 달에 갔어요. 1월 달. 1월 달에 들어갔고, 제가 아마 그 98군번 중에 아마 1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수 중에 그 해의 첫 기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저 군대 가보신 분은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다 착출해 가요. 각 부대에서 뭐 헌병대 나와가지고 또 뭐 인물 괜찮고 뭐 또 뭐 이런 애들 다 데려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부 쪽, 이제 좀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뭐 뭐랄까 이제 공부를 잘하고 이제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이제 본부 쪽이나 이제 이런 그 행정병 쪽으로 이제 착출돼서 가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군 생활이 거의 뭐 내무실에서 물론 이제 저는 통신병으로 보직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거의 뭐 그냥 무전기나 잡고 딸딸이나 들으면서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나이를 많이 먹고 군대를 갔었는데 24살에 갔어요. 24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통 이 입대하는 친구들이 20대 초반이지, 저처럼 뭐 한 23, 24세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생활 하면서 이제 연대 다니던 저보다 한 살 많은 이제 형님을 이제 부사수는 아니었고 저희 부대로 이제 받은 기억이 나요.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 지금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 부대에 서울대 연고대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대가.
그래서 저희 그 내무실에 있는 애들이 다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다 뭐 한양대 다 이렇게 또 웬만한 그 서울 안에 있는 대학 특히나 이제 좀 탑 클래스 있는 애들이 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윗선임이 이제 고대였고 제 밑에 있는 친구가 이제 연대. 나는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뭐 그런데 그랬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 만난 부대 사람들이 그렇게 또라이는 없었어요. 또라이가 없어서 이 드라마 속에서 있는 것처럼 뭐 가혹행위를 당했다든가 그 가혹행위라고 해봐야 뭐 기껏해야 뭐 여름날 해가 질 때쯤 이제 밖에 세워놓고 이제 잔소리 듣는 거 그때 이제 목이 좀 뜯긴 거 뭐 이거 빼고는 또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고대에 나왔던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근데 이름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이제 최 씨였어, 최 씨. 최 씨였고, 내 후배도 기억이 납니다. 박 씨였어요. 근데 다, 이제 후배랑은 상당히 친해가지고, 이제 군 제대하고 나서도 한 5, 6년 가까이 자주 이제 만났던, 이제 그 선배님이랑 종종 봤었는데, 이제 저보다 아마 먼저 결혼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서로 뜨문뜨문해지고 이제 연락이 뜸해진 거죠. 저보다 이제 먼저 이제 장가를 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이제 그 제 위에 있었던 선임은 저랑 동갑이고 이제 고대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상당히 좀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안 좋아했는지는 딱 알죠. 뭐 저같이 싸가지 없어서 뭐 집 있는 척하고 뭐 또 학교도 좋고 뭐 이러니까 뭐 그냥 제가 마음에 많이 안 들었대요. 그 친구가 제대하고 갈 때 뭐 네가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다고 저를 때린다거나 그 친구를 실드 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 보니까 뭐 가끔 뭐 이제 갈구는 건 있었지만 때렸다든가 막 지나치게 나를 옥죄였다든가 이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생활이 참 편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GOP를 갔다 왔었는데 저희 부대가 이제 25사단이었는데 이 비룡부대라고 아마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정부 요쪽 이 서부전선이라고 하죠. 네, 서부전선. 이 동부전선 하면은 옛날에 뭐 뭐야 백골 뭐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동부전선 서부전선 저희 서부전선 쪽에 있었는데 저희 부대가 이제 GOP를 들어가는 부대여서 이제 처음 군 입대하고 얼마 안 있어 GOP 들어가서 한 1년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거의 뭐 그냥 놀다 온 거죠. 군 생활이라는 게 사실 다른 부대들은 뭐 삽질하고 뭐 거의 뭐 노가다 하다가 오잖아요. 보통 부대라는 게. 왜냐면 평상시 전시 상황이 아니니까 맨날 총 쏘는 훈련하는 게 아니거든요. 총 쏘는 훈련은 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고 대부분은 뭐 진지 보수하고 뭐 삽질하고 뭐 그런 거예요. 군대 가면 맨날 뭐 그냥 거의 노가다만 합니다, 애들이. 근데 그러다가 오는데 저희는 이제 본부니까 행정실에서 맨날 전화나 받고 뭐 서류나 작성하고 뭐 이제 거의 그러다가 놀다 온 거죠. 근데 제가 있을 때에도 이제 다른 소대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구타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아놓고 때리는 거죠. 이제 선임병이. 뭐 그렇다고 막 방망이로 때리고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뭐 이런 걸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선임들이 또 저한테 또 되게 잘해줬거든요. 본부 개원이니까 또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뒤로 가서는 겉으로는 이제 그 상명하복이니까 선임병한테 반말 못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뒤에 가서는 어유 이 선배 막 이제 이렇게 불러줬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선배 뭐 그러면서 뭐 밖에 나가면 뭐 아는 척 해야 돼. 뭐 이러면서 뭐 막 이렇게 친하게 해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랑 같은 동기인데 얘는 연락 많이 맞았어. 그러니까 같은 기수로 들어왔는데 얘는 소대로 가서 맞고 나는 본부 쪽에 있으면서 다른 이제 소대원들의 이제 선임들한테는 대우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죠. 불공평한데 이제 이런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진짜. 딱 보면 그냥 평범해. 밖에 나가서도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군대만 가면 애들이 상태가 이상해져. 보면 걔네들이 다
선임들한테 맞았던 애들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또 밑에 후임을 때려요. 이런 걸 좀 많이 봤어요. 그 똘끼 있는 애가 또 똘끼 있는 애를 만들고, 그 똘끼 있는 애가 또 똘끼 있는 애를 만들고, 이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부대에서는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소대장부터 필두로 그 하사관들, 얘네들 다 나이가 어려요. 하사관들도 뭐 이제 막 졸업하자마자 하사 달고 오는 애들이 있어갖고 얘네들도 또라이들이 많아. 이 드라마에도 보면 약간 똘끼가 있잖아. 애들이 다 악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그럼 얘네들이 그 소대와 부대 관리를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뭐 소대장이라고 해봐야 그 뭐 나이 뭐 스물 대여섯밖에 안 되는 애들이 뭘 알겠어요. 뭐 소위 중이 달고 있지만 걔네들도 애기예요, 애기. 어려. 애들이야. 그리고 뭐 지들이 뭘 얼마나 알아. 그러니까 뭐 말이 통솔이지 거의 뭐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언가가 개선이 되고 바뀌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바뀌어 보이는 거지. 이런 걸 다 은폐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 드라마에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요즘이라고 뭐 구타가 없겠어요? 요즘에도 보면 막 그 선임병이 후배 막 갈구고 막 갈취하고 그래서 막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도 자살하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결국엔 누구 때문이냐?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그들의, 그러니까 나 같은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과 책임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라는 게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것을 감당하라고 그것을 맡기는 자리인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자기네들의 뱃속과 부와 명예를 그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드라마를 제가 이제 거의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어, 저한테 좀 많은 울림이 있었다. 상당히 좀 눈물 흘리며 봤던 드라마였습니다. 또 갑자기 개소리를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우울해지네? 내 삶이 요즘 우울해서 그런 것 같아. 자, 일단은 커피 한 잔 먹고 댓글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 게시판에 댓글들을 그래도 꾸준히 많이들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제가 댓글 보고 또 저도 답글을 다는 요 재미가 쏠쏠해요. 별거 아닌데 그냥 그래도 내가 살아 있구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허공만 쳐다보는 그런 무료한 삶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커피는 뭐냐면 12 캡슐 커피인데 이거는 이제 네스프레소 호환용 캡슐입니다. 제가 네스프레소 호환용은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서 12 커피를 종종 많이 리뷰하고 하긴 했는데, 일단은 포르테 엑스트라 볼드 로스트 포르테와 클래시코 룽고를,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랑 룽고를 한번 마셔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댓글 달기에 앞서서 일단 하나만 마셔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목이 말라. 내가 목이 말라. 목이 마르다고. 저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었던 그 하이마트에서 만든 그 캡슐 머신기가 한 9만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뭐 거의 한 10만원 초반이죠. 이제 사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일을 못하다 보니까 좀 일을 해서 좀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러니까 하이마트에서 만든 그 하이메이드 캡슐 머신기를 사가지고 그게 보시니까 이제 네스프레소용과 돌체 구스토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 원두를 넣어서 내릴 수 있다고 써 있길래 한번 사서 먹어보고 싶네요. 나중에 한번 사게 되면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먼저 먹어볼 거는 일단 포르테 에스프레소 12 블렌드입니다. 뭐 포르테라고 그러면 뭐 자동차 기아의 포르테도 있습니다만, 이 음악에서 이제 좀 세게 피아노에서 이제 세게 뭐 이제 그때 포르테 뭐 근데 포르테시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포르테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엑스트라 볼드 로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고 싶은데 리치 앤드 스트롱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그라운드 커피라고 써 있고요. 네, 일단 뭐 보면은 포르테라고 해서 에스프레소 25ml 혹은 40ml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역시나 없고요. 원산지는 프랑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지는 프랑스고 수입 판매하는 롯데마트 본부로 돼 있네요. 제조사는 자콥.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소개했었던 회사인 것 같은데 제조사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이 자콥스. 아이씨, 이거 구글 들어가고 자콥스면 그때 그 독일 회사 아닌가? 뭐 모르면 검색해 봐야지. 아이고 이거 어우씨, 자세가 안 나오네. 자,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제조사 뭐야? 깜짝이야. 이렇게 기운이 없냐? 아침이라 그런가? JACOBS 자콥스 DO 뭐가 나오네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FRSN SNC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콥스 두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뭐라고 읽는지를 모르겠어. 일단은 눌러봤는데 이 FR이 프랑스인 것 같죠? 왠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JD 뭐야? JD이면은 JAB 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그 JD 연합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독일 회사잖아요. 회사 소개 들어가 볼게요. 회사 소개를 들어가 보면 회사 개요. JD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세계 최고의 순수 커피 및 차 회사인 JD 피치의 자회사입니다. JD 피치의 자회사면 JD 이제 하부 업체구나. 근데 이 JD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그 유대인 자본의 이제 독일 쪽 JAB 홀딩스 그 소유의 이제 커피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일리 커피를 이 JAB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JD 이제 피츠의 자회사인 JDE가 만든다는 게 또 재밌는 사실이네요. 사실 이걸 제가 몰랐거든요. 오늘 지금 이제 안 겁니다. 우리가 그 스타벅스 캔커피나 병커피를 동서식품에서 제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커피를 어떻게 보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업체들끼리도 서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업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동맹을 한다고 보는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일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회사 아니야? 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커피 전문 브랜드, 그러니까 이탈리아 3대 커피 브랜드 하면 뭐 일리, 라바짜, 카페 베르나노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리라는 회사가 이제 2000년대 한 중반부터 이 캡슐 커피 시장에 뛰어들면서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파스쿠치 같은 프랜차이즈들에 이제 좀 밀려, 그러니까 매장보다는 거의 이제 온라인으로 봐야겠죠? 이제 원두 공급이나 이런 완제품들을 마트를 통해서 이제 공급해주는, 그래도 이제 이탈리아 내에서는 거의 원두 브랜드 매출이 이제 라바짜와 함께 거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탑 회사죠. 탑 회사. 그러니까 일리 커피가 이탈리아 브랜드이지만 이렇게 다른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자콥,
그러니까 JD 커피 쪽에서 이제 제조를 해준다. 이 사실이 조금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더 뭐 나무위키나 이런 데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을 소개를 인터넷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12커피 검색해서 쇼핑몰에서 이제 똑같은 제품에 대한 소개를 좀 있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12 인텐소, 얘는 인텐소가 아니지, 포르테 12 포르테 안 나오네. 왜 없지? 네스프레소 호환 12 커피 포르테라고 쳐봐야 되겠다. 12 커피 포르테 캡슐 플로우팩 6.7g 100개. 우와, 이거 뭐야? 100개? 12 포르테 호환 캡슐 50개. 저는 10개인데요. 자, 아무튼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 네,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이제 네스프레소 호환용 캡슐이고요. 제품에 대해서는 뭐 소개가 포르테 풍부하고 결정적인 구운빵 다크 초콜릿의 오래 지속되는 뒷맛, 강력하고 아로마틱한 맛, 이렇게 해놓고 아라비카 원두 100%, 제조국 제조사 이탈리아. 얘네 건 이탈리아로 돼 있네. 내 거는 제조국이 원산지는 프랑스로 돼 있고 제조사는 자코브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러지? 이게 좀 다르나 보네요.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고 유럽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나 보네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닐까요? 뭐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나는 여기 써 있는 걸 읽은 거예요. 뭐 내가 구라친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거 읽은 거니까 이게 그렇게 써 있었어.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뜯어가지고 겉은 은박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이 수입 커피들이 이 안에 내용물은 좀 산티나던데 얘는 그래도 조금 좀 그렇게 산티나 보이진 않는다.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이거 에스프레소로 마셔볼게요. 먼저 에스프레소로 시음을 좀 해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올려놓고 어디 갔어? 자, 요거를 추출. 자, 12 포르테. 옛날 기아 포르테 예쁘게 생겼었는데 요새도 가끔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자, 포르테 커피. 자, 근데 향이 좋네요. 오늘 처음 커피 마시는 거라 향이 더 유독 강하게 느껴져서 그런 건가? 일단 향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마셔보겠습니다. 생각만치 많이 안 센데 처음에는 고소한 맛과 적절한 바디감 다가오다가 중후반부에 쌉싸름한 맛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다크 초콜릿이란 느낌이 아직 안 들어요. 일단 쌉싸름한 맛의 여운이 조금 뒷맛이 여운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루약들 중에 쓴 가루약 먹으면 먹고 나서 그 쓴맛의 여운이 쫙 가듯이 지금 이게 그 혀 끝에서 쓴 여운이 계속 입안에 감돌아요. 근데 그게 엄청 불편한 쓴맛은 아니어서 그래도 뭐 괜찮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아이스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음을 넣어가지고 얼음 자, 나와라 얼음을 안돼, 얼음 떨어졌어요. 자, 얼음을 넣고 찬물을 조금 탄 다음에
이번에 제가 샷을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샷이 하나만 넣으면은 조금 이제 커피가 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하나 더 넣어가지고 약간 좀 짧게 뽑아볼게요. 리스트레토 뭐 정도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샷 반이 들어가는 거죠. 딱 이게 에스프레소 나올 때 이제 좀 색깔이 묽어지면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쯤 딱 꺼주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먹었던 그 캡슐 커피 뭐였지? 라바짜였나? 맛이 괜찮았는데 얘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1, 2 커피가 워낙 기본 이상은 하는 커피다 보니까 뭐 사실 1, 2 커피 제가 리뷰할 때마다 느꼈던 게 뭐 맛이 없다? 뭐 이렇게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불편하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뭐 스틱도 그렇고 1, 2에서 나오는 커피류 제품들이 워낙 잘 만족도가 높아서 뭐 국내에서는 이미 캡슐 커피 시장에 거의 뭐 대부분을 1, 2가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약간 그 쓴 맛의 여운이 좀 길고 약간 스모키한 느낌도 사실 좀 있어요. 근데 물을 농도만 좀 잘 맞추면 상당히 그 구수하면서도 약간 뒷맛의 지속성이 있는 쌉싸름한 맛.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익히 먹던 그냥 그 커피들. 근데 상당히 뭔가 다이내믹한 그런 느낌은 없어서 확실히 무난함은 좋은데 뭔가 이 좀 끌어당기는 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맛이. 그러니까 이게 막 기억에 남고 이거 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저한테는 좀 약한. 왜냐면 제 취향이 이쪽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 커피가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맛에 좀 약간 저는 이제 좀 지친 거죠. 이런 스타일이. 워낙에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이런 류의 커피를 많이 먹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커피 맛이라는 게 이런 건데 저는 약간 좀 균형 잡힌 다양한 맛들이 나오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단조로운 커피들이 조금은 오래 먹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자주 이런 걸 먹기는 좋은데 좀 식상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맛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리 커피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서 뭘 먹어도 그렇게 불평이 안 나오는 그런 커피인데 이제 제 취향이 이쪽이 안 맞다 보니까 뭐 사실 큰 어떤 울림이나 감동은 없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르테가 지금 이게 개당 가격이 얼마야? 지금 이 10개들이가 마트에서 샀을 때 한 7,900원인가? 한 7,000원, 그러니까 8,000원이 조금 안 돼요. 8,000원이 조금 안 되는데 인터넷을 보면은 4,780원으로 나오는데 이제 배송비가 3,000원이니까 거의 뭐 인터넷으로 사게 되면 뭐 한 8,000원 안 되는 가격. 실제로 마트에 가도 거의 7,0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00원대면 거의 개당 이게 10개 들어있으니까 1개당 캡슐 가격이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내 시간과 뭐 교통비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단순하게만 봤을 때는 개당 가격이 이제 한 700원대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집에서 700원, 그러니까 전 이제 2개 넣었으니까 이제 1,400원이죠. 한 1,400원에 마시는 커피라면 뭐 그렇게 불평은 없습니다. 불만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뭐 밖에 나가서 사 먹는 1,500원짜리 커피가 다 이러니까 오히려 이거보다는 좀 더 쓰고 탄향이 도는 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뭐 괜찮네라고 느낄 수 있는 이게 지금 아이스로 먹어서 그렇지 또 일리의 장점이 좀 따뜻하게 먹을 땐 좀 더 커피가 좀 부드럽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 목을 좀 취했으니까 자,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댓글 소개도 하고 근데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모르겠네? 근데 내가 이거 언제 달았냐? 7월 28일 날 달았으니까 7월 28일 날 이후에 올라온 것부터 하면 되겠다. 7월 28일 날 7월 28일 날 어... 이건가? 우리 궁딩이 님이 그 올려주신 거, 아, 이거까지 했었던 것 같다. 자, 7월 28일 날 이후, 올려주신 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탈출무님께서, 우왕! 어제 올라온 것도 엄청 반가웠는데, 특집 방송이라뇨. 선 댓글 후 감상합니다. 라고, 하트 뿅뿅뿅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고맙네. 솔직히 저 같은 평범한 아저씨가 어디 가서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모지리를 관심 가져 주셔서 제가 이런 호사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뭐 어디 가봐야 뭐 그냥 평범한 아저씨지. 안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드는 이 방송을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고요. 사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막 크게 유명해지고 뭐 사심이 엄청 갖고 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좀 내심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던 건 맞는데 진짜로 어떤 그런 큰 동기를 가지고 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저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이제 어느 순간 지치고 하기 싫거나 또 아니면 뭐 피곤하거나 그러면 뭐 동기가 떨어지면 안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아서 뭐 될 수 있으면 커피를 하면서 느꼈던 얘기들을 자꾸 전달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뭐 즐겁게 들어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댓글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별거 있습니까? 그냥 즐거운 걸 느끼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게 인생 아니에요? 물론 안 좋은 일도 많겠지만 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삶의 행복 아닙니까? 또 그게 즐거움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게 정말 고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댓글이 또 뭔가 탈주무님이 또 7월 31일 날 1시에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MBTI는 잘 모르지만 방송에서도 그렇고 요즘엔 F랑 T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아, 그래요? 저 MBTI 워낙 관심 없어갖고 F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건 뭐예요? F랑 T는 또 뭐지? 잘 모르겠는데. 예, MBTI가 F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까? 검색해볼겠다. 해봐야겠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MBTI가 원래 몰랐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송도 커피 리본에서 일할 때 젊은 친구들이 자꾸 뭐 MBTI를 물어보고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처음 해본 거였었어요. 그 전에는 MBTI가 있는지도 몰랐죠. 무식해가지고. MBTI. 그때는 이제 있구나. STF는 뭐야? STJIN 이게 뭐야? 이거 뭔 소리냐? 아이씨, 모르는 게 많은 게 뭔지를 이해를 못 하겠네. 이게 영어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야? 뭐야? 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MBTI 16가지 유형. MBTI는 4가지 선호 지표가 있다. 외향형의 E,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다. 나는 뭐지? EN 뭐 아니었나? 나 뭐였냐? 나 이것도 못 외워요. 제가 뭔지도. 카카오톡에다가 하나 해놨거든요. ENFJ. ENFJ. 그때 뭐 P였나 T였나? 그것도 모르겠네. ENFJ인데, 이면은 외향형이에요. 약간 나 외향형이긴 한데, 전 약간 그 내성적인 부분도 상당히 강한데,
뭐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E가 외향형, I가 내향형, S가 감각형, N이 직관형, T가 사고형, F가 감정형, J가 판단형, P가 인식형.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는 거구나. 뭐, 어렵다. 어렵다. 아무튼, 댓글 마저 소개해야지. 어디 갔어? 소개하다 또 사라졌어. 이씨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연이나 기사거리에 공감을 잘 해주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위로받는 것 같아서 이씨 아저씨도 F이실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니에요. 일단 제가 나온 결과는 2로 시작했었고요. 저도 쉬는 날에는 저가 커피를 종종 마시지만 그 가격에 그런 퀄리티면 충분하다 싶을 때가 많아요. 그걸 알고 있으니 운영에도 더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3, 4천 원으로 팔고 싶지 않아도 임대료라는 벽을 허물기 참 쉽지 않고 저가의 가격을 못 따라간다면 개인의 특화가 필요한데 그것도 다 유행에 편승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마땅치 않은 매일 비슷한 고민이에요. 쉬는 날 집에서는 보통 모카포트로 내려 마시는데 하이메이드? 요거 탐나네요. 모카포트 요즘 너무 귀찮아서요. 귀찮죠 이게. 최근엔 메가에서 손님이 점주에게 스무디 끼얹는 사건도 있었던데 저는 그건 점주 잘못이 커 보였지만 손님이 스무디 던질 때 진짜 좀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트라우마 생길 것 같은 기분, 여러 사건이 많은 요즘이라 마음이 더 뒤숭숭합니다. 살기 힘들어 그런 건지 다들 날이 서 있는 기분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니 씁쓸하면서도 댓글 쓰며 또 오늘에 감사해 봅니다. 날도 더운데 다시 코로나도 유행이래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사실 웬만해서는 사건을 안 일으켜요. 근데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돈이 많아.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뭐 회사에서 누가 날 갈고도 그냥 신경 안 써. 왜냐면 돈이 많고 뭐 나 회사 때려치면 뭐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누가 막 갈고도 갈거라. 뭐 그래봐야 니들이 뭐 그냥 살기 힘들지. 불쌍한 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화를 보통 낼 일이 없는데 이제 돈이 없는 애가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어서 미쳐 죽겠는데 저 새끼가 날 갈구네. 정말 열나 짜증나네. 칼로 찔러버려? 뭔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여유가 저도 그래요. 저도 여유가 있을 때는 웬만한 거 다 눈 감고 그냥 넘어가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카페 일할 때도 뭐 진상이 많이 와도 여유가 있을 때는 웬만한 진상들 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막 몸도 아파 죽겠는데 요즘에 뭐 예를 들어 뭐 월급도 별로 안 나와서 뭐 좀 집안에 좀 우환도 좀 있어. 근데 옆에 진상이 와갖고 내 신기를 건드렸어. 그럼 바로 이제 엎어버리는 거죠, 이제. 뒤엎어버리고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왔던 그 스무디 던지는 사건이 제가 이제 저도 이거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게 저가 프랜차이즈였던 것 같아. 저도 이거 봤어요. 이 기사를 봤는데 컵 스무디 투척? 스무디 투척으로 검색해볼까? 벌써 올라와 있네요. 댓글 폭발 중인 메가커피 스무디 투척 논란. 네, 여성시대라는 곳에 있는 걸 링크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댓글 폭발 중인 메가커피 스무디 투척 논란. 맞아, 이게 지금 그 빅사이즈 커피였었어요. 여기를 눌러 들어가 보라고 지금 써놨네요. 여기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걸 좀 보자면, 지금 이게 어디에 올려져 있는 거냐? 덕후? 덕후라는 곳으로 다시 링크를 타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시대 어느 분이 이거를 이제 링크를 올려줬어.
제가 검색한 건 그래요. 뭐 일단 한번 좀 요 사건을 좀 볼게요. 메가커피 스무디 투척 논란 한번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 혼자 개소리 하는 거고 내용을 좀 보니까 이 기사만 볼게요. 제가 직접 뭐 취재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전후 사정 얘기를 좀 다 들어봐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저희 방송에서 저희 B급 커피 이야기 할 때 이런 기사들 많이 소개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때 뭔가 앞뒤를 잘라 먹어갖고 뭔가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알고 봤더니 나중에 밝혀진 게 오히려 이놈이 나쁜 놈이더라.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왜? 이걸 직접 보고 느낀 게 아니다 보니까 누가 전달해 주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단순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점주가 나쁜 놈이다. 약간 요런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일단 좀 볼게요. 뒤에 주문이 네 팀이 밀려있는 상황이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석지훈 피해 점주라고 해요. 캐리어로 음료를 담는 것을 미리 담아가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성분과 여성분 두 분이 오시더니 음료 4잔을 4구 캐리어에 담아서 가져가실지 아니면 2개짜리에 담고 하나씩 음료를 가져가실지 논의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점주는 음료 4잔을 주문받았으니까 이제 보통은 이 4명이 다 오는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 1명이 주문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혼자서 4개를 못 들고 가잖아. 2개도 들고 가기 어렵고 그러면 보통은 다 캐리어에 그냥 담아놔요. 미리 얘기를 안 해도. 보통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얘기를 안 하면 상황을 대충 보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안 하면 일단 담아요. 왜냐면 담아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 얘기는 두 분이 와서 4개를 다 담아서 들고 갈지 아니면 2개만 담고 자기네들끼리 하나씩 들고 갈지를 의논하고 있었대요. 제가 바쁘다고 그걸 티낼 수는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겠죠. 야, 우리 2개만 담아갈까? 아니야, 뭐 4개 다 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점주는 이제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저 양반들이 담아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때 여성분께서 2구 캐리어에 담아달라고요 라고 사실 요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반말로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개만 담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2개만 담아. 아니면 이제 이것도 좀 이제 위험한 게 이 점주가 들은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들었느냐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이 어떤 의도로 전달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성분께서 2구 캐리어에 담아 달라고요 라고 사실은 요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냥 반말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냥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 않아서 라는 내용입니다. 않아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영상을 약간 짤방처럼 이제 영상을 찍어 놓은 거를 지금 봤는데 일단은 얘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네. 손님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 빨리 음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직원이 혼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이제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알바가 없이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소형 빅사이즈 카페를 가보면 바쁠 때는 2명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정말 바쁠 때는 한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다 키오스크 주문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홀에 그러니까 이제 바에 몇 명이 있냐면 보통 1명 아니면 많아야 2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포스를 봐주는 애가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최소 2명에서 3명이었는데 지금은 보통 최소 1명에서 2명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인건비 아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점주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 왔다 갔다 하는 알바생이 안 보이잖아요. 보통 이 정도면은 점주가 지시를 하고, 왜냐면 이런 거를 알바생한테 맡기거든요. 점주는 뒤로 빠져요. 물론 점주가 손님을 응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점주가 음료를 만들든가 아니면 점주가 뒤로 빠져서 백업을 한다든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점주가 나서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사람 써서 부리는데 애들을 더 시켜야지 지가 더 일을 안 한단 말이죠.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다 하고 약간 알바는 저를 백업해주는 개념으로 쓰긴 하는데 그거는 뭐그 점주의 마인드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점주가 혼자예요. 키오스크를 놔두고 혼자 한다 보니까 혼자서 음료를 만들고 포장해서 내가는 것까지 하려면 엄청 바빠요. 물론 키오스크가 주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바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자, 근데 손님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빨리 음료를 빼기 위해서 아무래도 물건이나 재료 같은 것을 살짝 던져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바쁠 때는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던져버릴 때 있어요, 실제로. 기분이 나빠서 던질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바에서 싱크대 쪽까지 우유팩을 던져버렸었어요. 왜냐면 가지런히 갖다 놓기가 귀찮으니까 우유 붓고 슉 던져버리는 거죠. 아, 진짜요. 진짜 그래요. 다 쓴 우유팩을 싱크대에 이렇게 던져서 놓고 동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서 한 건데 분명히 오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건 점주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주가 이걸 영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영상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4개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손님이 2개짜리에 담아달라고 하니까 이 점주가 4개짜리를 던져놓고 다시 2개짜리를 집어서 이게 이제 조립을 한 거예요. 조립을 하면서 줬겠죠. 좋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캐리어를 던지고 담는 거죠.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잘 보시면 사실 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점주가 얘기를 듣고 4개짜리 접은 걸 던지고서 뒤쪽에다 던졌어요. 던지고서 2개짜리 캐리어를 가지러 갑니다. 그 다시 접죠. 접고서 내려놔요. 내려놓으면서 이제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손님이 이러는 거죠. 아니 캐리어를 왜 이렇게 던져요?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맞죠? 그런 식으로 던졌을 거 아니에요. 점주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손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왜 기분 나쁘게 왜 던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점주가 캐리어 던지고 손님이 왜 던지냐니까 이제 이 점주도 이제 열이 팍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쁘게 안 한 거죠.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으로 던진 건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던지고 말고 뭐 내 마음이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들어보시면 전혀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서로 핀트가 엇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주도 핀트가 나가 있는데 이 뭐랄까 이 손님도 핀트가 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따지고 보면 그걸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데 그냥 얘도 기분이 뭔가 안 좋은 일이 많나 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저 자식이 내 앞에서 캐리어를 던져? 아, 열나 싸가지 없네. 왜 던져요? 이렇게 했겠죠. 아, 왜 던집니까?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점주가 아, 죄송해요. 아, 제가 바빠서 던진 거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이때 점주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핀트가 빵 나간 거야. 그러자마자 바로 이 손님이 스무디를 집어 던집니다. 이 점주한테. 근데 이것도 거의 뿌리다시피 모욕적으로 던져버린 거죠. 왜? 나 기분 나쁘니까 너 씨 유자 스무디 던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던진 놈도 나쁜 놈이고 이것을 대놓고 티낸 점주도 잘못한 거죠. 그럼 따지고 보면 이거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날 재수가 없었던 거야. 날도 더운데 기분도 나쁘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잘 생각해 봐요. 매장이 바쁘지도 않았다. 그리고 직원이 여러 명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 근데 원인이 뭐야? 바쁜데 같이 일할 알바도 없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지면요. 별거 아닌 사건을 어떤 그 발단을 통해서 사건이 크게 확대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잘하면 되는데 그냥 기분 나쁜 거 티냈다가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일도 실제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게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성깔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던질 때가 있어요, 말을. 근데 원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던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최근에도 그 학원 원장님이랑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이제 할머니 원장님입니다. 이제 거의 따지고 보면 뭐 거의 이모뻘이라고 봐야겠죠? 뭐 저희 어머니보단 나이는 어릴 테고 거의 이모뻘일 텐데 뭐 이모뻘 정도 되겠죠. 뭐 한 60대 한 중반? 뭐 한 60대 중반 정도로 중후반, 중반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제 저희 원장님이 이게 이제 학원이 지점마다 몇 개 있는데 원장님이 몇 명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대빵 원장님인데 이 원장님이 이제 저한테 지나가면서 이제 이건 어디까 이건 원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잘못하는 거예요. 뭐 그 어디 그때 뭐라고 물어봤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때 이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지점 본점을 자주 안 가는데 다른 지점을 많이 가니까 이제 한 몇 달 만에 봤죠. 근데 이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 알바생이니까 뭐 심심하면 부르고 마는 거지 뭐. 뭐 불러줘야 보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원장님이 좀 서운했나 봐. 아, 왜 또 말을 그렇게 해요, 이 선생.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아유 네 오랜만에 뵀어요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냥 이제 아 뭐 내가 알바생이니까 뭐 알바생이 뭐 어쩌다가 오면 어쩌다 보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 잘못한 거죠. 말을 잘못한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틱 던졌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한테는 그닥 이제 껄끄럽게 들릴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 수업이 없는 건가? 원장님한테 말 잘못해가지고 아, 뭐 알게 뭐야. 씨, 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내 잘못한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이 누군가한테는 어떤 나쁜 동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유가 있을 때는 다 넘어갈 수가 있어. 서로가. 근데 어느 한쪽이 여유가 없거나 양쪽이 여유가 없어 버리면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잘 보시면 싸울 일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이런 일이 이렇게 크게 발단이 될 만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상황이 실제로 카페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뭘 던지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직원이 많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많아. 그리고 이제 뭐 손님 응대해주는 직원이 따로 있으면 뒤에서 백업해주는 애가 있으면 뭘 던지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죠. 근데 혼자서 이 바에서 혼자 일할 때는요, 막 던지기도 하고, 막 거의 날라다녀요. 뭐 손님한테 일일이 응대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쪽에서 뭐라 물어보는데 이쪽에서 뭐 이거 주세요, 뭐 저거 해버리면 막 사방에서 요구하게 되면요, 막 미쳐버립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혼자 일할 때. 그러면 이제 속으로 막 애가 타죠. 내 몸이 3개였으면, 내 몸이 2개였으면. 뭐 진짜 나루토처럼 분신술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내가 나루토의 능력 중에 제일 부러워하는 게 분신술. 생각해봐. 내 몸을 한 10개 만들어갖고, 각, 9명 알바 보내고,
아홉 명 알바 보내고 난 집에서 놀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아홉 명 돈 벌어오고. 아 근데 이 점주가 솔직히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점주도 먹고 살려고 키오스크 주문 놓고 애들도 안 쓰면서 혼자 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좀 주문이 좀 있는 거죠. 그래도 주문이 몇 건 있는 상황 가운데 먹고 살려고 열심히 뛰다가 괜히 앞에서 이제 틱틱거리는 이제 그 손님들을 일일이 응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해의 상황이 여지가 된 거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 캐리어를 바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면 확실히 기분 나빠한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짤방 영상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던질 때 슉 집어 던지는 게 잘 보시면 기분 나빠서 던진다고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그냥 뭐 그냥 생각 없이 던졌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손님이 엄청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잘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나쁜 놈은 손님이에요. 왜?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스무디를 사람한테 면전에다가 던진다? 이거는 정말 대먹지 못한 행동이죠. 예를 들어 음료를 바닥에 그냥 팍 쳤다든가, 응? 뭐 나 안 먹어. 나 환불해 주세요. 뭐 이랬다라면 그나마 그래도 난데 이거를 지금 모욕적으로 손님 얼굴에 뿌립니다. 이거는 상당히 되먹지 못한 행동이에요. 이런 거죠. 니까짓게 감히 나한테 이래? 기껏해야 이 카페에서 일하는 새끼가? 뭐 이제 약간 이런 멘트예요. 아 새끼 죄송합니다. 이런 놈이 니가 감히 나한테 이씨 약간 이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점주가 더 불쌍해요. 네가 바리스타니까 점주 편 드는 거냐? 아니에요. 점주의 상황이 보편적으로 많이 행동을 하는 내용이라 이 양반이 잘못한 거는 재수가 없었다는 거야. 왜? 직원이라도 있고 바쁘지라도 않았으면 저렇게 캐리어를 슉 던질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진짜 기분이 나쁘면 저렇게 안 던지고요. 바닥에다가 던진다니까? 저는 실제로 카페에서 열받아가지고 의자를 발로 찬 적이 있어요. 그 바 안에 이제 앉아 있는 의자들이 가끔 있을 때 있어. 보통은 이제 못 앉게 하는데 구석탱이에 있는 의자를 하도 열받아서 발로 빵 찬 적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성깔 부리는 게 맞지만 캐리어 정도 던지는 거는 사실 조금 좀 오바예요. 그러니까 댓글도 보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캐리어 집어 던지면서 분위기 보장 내는 거 폭력인데 동의 못하는 사람이 많네.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카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지. 예를 들어 점주가 기분 나쁜 게 맞아. 그래서 이제 티내려고 던진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님의 응대가 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잘못을 따지자면 점주의 잘못은 40, 손님의 잘못은 60. 한문철 변호사처럼 6대4 뭐 그런 거 하는 건 아닌데 뭐 남의 이 슬픈 상황을 갖고 웃을 일은 아니고요. 이거 볼까요?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이 사이트에 덕후라는 사이트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댓글 소개하다가 이런 개소리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댓글 소개하다가 그냥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음료 던진 새끼는 정상은 아니지. 맞아요. 굳이 던질 것까지는 없죠. 예? 그것도 점주한테, 점주인지는 직원인지는 얘가 몰랐겠죠. 그렇다고 사람한테 음료를 던지는 건 아니지. 이거는 못 배운 거예요. 진짜 못 배운 애들이 이런 거지. 배운 사람이 어디 저렇게 행동합니까? 딴 데다가 차라리 바닥에다 던질 수는 있어. 그냥 바닥에다가 에이씨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사람한테 던지는 건 아니지. 저런 걸 그냥 컴플 걸고 끝내면 되는 일인데 캐리어 던져서 기분 나쁜 티내기 대 사람 향해서 음료 던지면 100% 후자가 더 나쁜 거지. 얘는 좀 안 해. 지성질 하나 못 다스리는 인간이 왜 이렇게 많냐. 무섭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 너무 많아.
캐리어 던진 것도 좀 그렇긴 하네. 음료는 선 많이 넘었지만. 캐리어 던진 건 화나서 던진 거 너무 티나고 음료는 선 넘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감정이 담아져 있긴 한데 이분이 많이 상습적으로 던졌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일을 할 때. 근데 약간 좀 감정이 실려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점주의 잘못은 40, 손님의 잘못이 60으로 보는 거죠. 왜? 점주도 분명히 동기부여를 했으니까. 일단 말을 응대를 잘못했어요. 아마 말이라도 예쁘게 던졌으면 얘가 이 손님이 이렇게까진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제가 바빠서 던진 거지, 어, 나쁜 뜻으로 던진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볼까요? 캐리어는 왜 던져? 점주도 상하네. 음료는 폭행 맞지. 둘 다 맞는 말이지대 할 게 아니고. 저 정도의 캐리어 던지는 마인드면 장사 접어야지. 더한 증상도 많을 텐데. 손님도 스무디 던진 건 과한 대응이다. 둘 다 똑같음. 그냥 분노 조절 장애 둘이 만난 듯. 독인 객긴. 끼리끼리 만났네. 누가 봐도 빡쳐서 캐리어 던지는 거 티나는데 빨리 음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던졌다니 핑계 수준이다. 태도가 손님이랑 싸우자는 건데 물론 음료 던진 사람은 신고당해야 하지만 둘 다 똑같음. 점주는 좀 잘못, 음료 던진 손님은 많이 잘못. 거의 다 비슷한 얘기네요. 도낀 객낀. 뭐 캐리어 던진 게 손님한테 던진 게 아니고 뒤에 던진 거 말하는 거야. 저거 가지고 지랄하는 게 당연히 문제 아님? 저게 왜 잘못이지? 이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점주도 대응을 잘못한 게 맞긴 해 보란 듯이 던지긴 왜 손님이 바빠서 좀 거칠게 노는 거랑 보란 듯이 던지는 거 구분 못할까봐 화면 보니 대놓고 던지네. 그리고 나도 커피숍이나 햄버거집 알바해봤지만 치즈버거 한 개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치즈버거 한 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손님들 되게 많고 뒤에 사람 기다리는데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그제서야 메뉴 정한 손님도 많다. 그런 거 일일이 다 언짢다고 표현하면 적성 풀리면 사람 상대하는 일 못한 점주도 대응 잘못한 건 맞는데 저 손님도 말로 하지 사람한테 음료수 왜 던진 어디서 배워 먹은 버릇이야. 점주도 잘못 대응한 거 맞지만 손님이 과하게 진상 피워서 점주 잘못이 오히려 가려지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다. 그리고 손님이 더 잘못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행동과 말 한마디에 대한 여유가 부족해서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무디 토청 논란이 최근에 나온 사례라서 저도 이거를 한번 그 커피 기사 소개할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탈출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요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이렇듯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눈의 입장이라는 게 입장 차이에 따라 또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점주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었다면 상당히 좀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양반도 먹고 살라고 애들 인건비 줄여가며 혼자 분주하게 했는데 그 여유가 없는 통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말 한마디 잘못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좀 일을 크게 만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황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죠. 좀 슬프네요. 갑자기 또 이걸 보니까. 자, 동글이 1988님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급여가 6개월 체불되어 6개월 동안 이게 새끼인 것 같아요. 하루 세끼 라면으로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며 밥 한 끼 사달라고 하니 바쁘다고 외면하더군요. 일부러 그럴 거란 생각이 안 들어서 전화하니 차단되어 있었죠. 제가 밥 먹고 살만하다는 소식을 그때 그 지인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달에 연락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힘든 시절 보낼 때 친구는 손절했죠. 오히려 지금이 더 마음 편해서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교를 학력고사를 봐서 입학한 세대입니다.
이세 아저씨한테 힘내시고 그 모든 게 좋아지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주신다니 더 감사하죠. 저도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조금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또라이 짓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저는 믿을 게 인간이 아닌 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저보다 학력고사 세대라고 그래서 저보다 윗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님인 거죠, 저한테는. 참고로 제가 75년생이고 1993년도에 처음 수능을 봤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는 94학번이어야 되는데 이제 재수해서 저는 이제 95학번이고요. 제가 이제 1년 재수했습니다. 슬프네 갑자기 또 씨. 그러니까 제 윗세대가 바로 이제 학력고사 세대였죠. 그때 300점 만점이었나? 뭐 그랬던 거 맞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오래되니까. 저희 때도 수능이 처음에 200점 만점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때 1년에 수능을 2번 봤었죠. 그다음 이제 그 다음 해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보고 참 뭐 시행착오를 겪었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꼭 뭐가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뭐 선배님이 얘기해준 에피소드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다양한 그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갖게 되고 또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터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거의 혼자 노는 시간이 더 많아요. 와이프와랑 놀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고요. 뭐 친구들은 뭐 손절한 건 아닌데 뭐 몇몇은 손절 당한 거죠. 이 친구가 잠수 탔어요. 친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 최근 제가 몇 달 전에 제 동창들 오랜만에 한 10년, 15년 만에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거의 한 15년 만에 만난 거죠. 15년 만에 만났는데도 이제 그 친구 근황을 얘기했었는데 뭐 사기친 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사기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친구가 이제 보험을 했었어요. 보험을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이제 외국계 보험사에서 보험 영업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영업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창들한테 다 이제 좀 들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 이제 보험을 다 들어주고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뭐 끝까지 관리해주겠다 신경 써서 뭐 이런 걸 막 엄청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원래 이제 제가 보험을 잘 안 드는데 이 친구 믿고 그냥 그래도 자꾸 계속 찾아와서 들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짠해지네. 아무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이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친구 여동생이 일찍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 친구 이제 여동생이 이제 제 남동생이랑 동창이거든요. 그 여의도에서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좀 알아요. 또 이쪽 집안이랑도 좀 잘 알고. 근데 이 여동생이 이뻤어요. 그 뭐야 선화여고를 다녔거든요. 그 예고 다니던 친구였는데 뭐 어떤 특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 피아노였나? 하여튼 뭐 음악하는 쪽이었는데 이 친구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다가 그 심장마비로 이제 먼저 하늘나라를 먼저 갔습니다. 이 친구 여동생이 그때가 이제 저희가 대학생 때였는데 아무튼 이제 집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못 사는 집은 아니에요. 집에 여의도에 집도 있고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여의도 집값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집안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아버지가 그 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선장님이었어. 큰 배 선장님이어서 그래도 이제 뭐 고만고만하게 여의도에서는 좀 있는 집 애들 같은 바구니 속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친구였는데 어찌됐든 그 연락을 끊고 뭐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연락이 안 닿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으로 떴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다행히 뭐 제가 사기당한 건 없는데 다행히도 이제 좋은 친구들인 거죠. 제 친구들 중에 뭐 사기치고 뭐 이런 애들은 없었는데
뭐 연락 끊고 잠수하거나 뭐 자연스럽게 바쁘니까 자주 못 보게 되는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우리 둥그리 1988님께서 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보내셨던 선배님으로서 저한테 조언을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그런지 지금까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삭처럼, 성경에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애들, 그 이삭처럼 큰 고민 없이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라기보단 축복받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내가 그만큼 많은 걸 누리는 만큼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누군가한테 베풀라는 하늘의 뜻인데 사실 제가 그러질 못하고 있죠. 욕심이 많아서 죄송하네요. 자, 궁댕이님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방송을 들으면 늘 커피가 마시고 싶어요. 히히. 저는 오늘 태극당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태극당 커피값 비싸지 않나? 태극당 커피는 적당히 고소하면서 약간의 산미가 있어 그 밸런스를 좋아합니다. 가격은 4,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마시진 않지만 가끔 사 먹으면 가격치고 만족도가 높아요. 저도 스벅 커피가 맛없어서 제 돈 주고 사 먹지 않고 기프트콘 생기면 가끔 마십니다. 히히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궁딩이님. 뭐 그래도 저희 게시판에 제일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 분이신데 뭐 정말 감사하고요. 뭐 저희 방송을 뭐 최근에 들으셨던 분이셨는데도 그래도 제 방송을 어떻게 보면 방송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저 혼자 개소리 하는 거잖아요. 혼자 개소리 하는 거를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신다니 오히려 제가 고맙죠.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당을 자주 가요. 서울의 태극당을 뭐 아시겠지만 원래 태극당 본점이 장충동에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지점들을 여기저기 좀 많이 내면서 저는 이제 인사동 지점을 좀 많이 가고 있는 편이고요. 왜냐면 이제 장충동보다는 인사동을 더 많이 가게 되니까 여기 가면은 꼭 사는 게 그 모나카 아이스크림이랑 그 뭐 사라다빵 항상 요걸 사요. 일단 사라다 빵이 비싸요. 이게 큰데 크기는 큰데 한 6,000원, 아마 6,000원이 넘을걸요? 6,000원 주고 먹어도 저는 좀 이제 만족스러워서 이게 왜냐면 이제 든든해요. 먹으면 오히려 햄버거 먹는 것보다. 왜냐면 이 안이 이 내용물이 상당히 실하게 있었는데 단점이 뭐냐? 빵이 너무 퍽퍽해. 사라다가. 그러니까 사라다의 안에 있는 게 좀 이제 좀 이렇게 수분도 좀 있고 뭔가 이게 아삭아삭한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퍽퍽하게 만들어 갖고 조금 먹을 때 목이 메입니다. 그게 단점인데 저는 오히려 또 이게 저한테는 또 이상하게 또 끌려서 이 사라다 빵을 항상 가면은 사 먹어요. 뭐 다른 분들은 뭐 크림빵이나 뭐 단팥빵 사시는데 저는 이 집에서는 좀 특별한 게 카스테라랑 요 사라다 빵이 아닌가. 왜냐면 단팥빵이야 뭐 맛있는 빵집이 워낙 많고 근데 이 집 사라다 빵은 다른 사라다 샐러드 빵집에서는 요런 스타일이 거의 없어요. 지나치게 퍽퍽한 스타일의 큰 사이즈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집을 가면 꼭 사라다 빵을 먹는데 생각보다 사라다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너무 퍽퍽해서 그런지. 아무튼 갑자기 또 먹고 싶네요. 그 되도록이면 종종 가서 여기서 사라다 빵이랑 저는 카스테라 사가지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종종 이제 좀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카스테라도 여기 좀 맛있어서 갑자기 또 먹고 싶네요. 자, 또 공댕이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이 소개되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런데 어제 점심 먹으러 큰 길에 나갔는데 정말 사람도 없고 차도 별로 없더라고요. 휴가 기간이라 그런 것 같아요. 8월 중순이 되면 다들 휴가에서 돌아올 테니 커피 수업도 정상화되면 좋겠네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시겠지만 팟캐스트 애청자들 생각하면서 잘 이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이빠른 말로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진짜로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진짜 힘이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방송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서 이렇게 댓글창을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계속 열어놓고 보고 있는 건 아닌데 누가 또 댓글 달았을까? 이러면서 이제 좀 들어와 봐요. 근데 이렇게 글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이 그냥 인사를 주고 받을 때,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냥 친했던 사람인데 뭐 그냥 그래도 한 번은 얼굴이 생각났던 사람을 우연히 봤어. 그럼 그냥 기분 좋을 때 있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딱 봤는데 아는 척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눈을 내리 깔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갑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다가 예상 외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진짜 그 세상이 좁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최근에도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교육생이 횡단보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반갑게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양반이 그 동네에 산대. 그냥 우연하게 걸어가다가 옛날에 가르쳤던 교육생을 다시 만난 거예요. 반갑죠.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요즘 뭐 하세요? 뭐 엄마는 뭐 하고 계세요? 뭐 이런 얘기 그냥 잠깐 주고받았는데, 근데 엄청 반가웠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의 글을 보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제 방송에 구독자가 뭐 느냐 안 느냐, 그것도 뭐, 사실 그런 거 크게 관여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내 방송을, 재밌게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신다. 이런 게 상당히 저한테는 옆에 친구가 한 명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외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돈을 못 보니까 마음이 울적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뭐랄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좀 기분 전환이 돼요. 또 이런 걸 봤는데 이씨 아저씨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애청자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세요. 곧 좋은 일이 다가올 거예요. 늘 응원합니다. 라면서 글 올려주셨는데, 일단 프린세스 라 브라바 아네스안 이거 누구세요? 저 진짜 모르는 분인데. 프린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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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브라바 라브라바 프린세스 라브라바 이게 뭐냐? 내가 모르는 이 책인가 보다. 아네스 안 아네스 안? 나 왜 이 책을 본 적이 없지? 위즈덤 하우스? 내가 주로 보는 출판사인데. 프린세스 라 브라바 이게 뭔 책이에요? 프린세스 라 브라바 저자 아네스 안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아간 8명의 여성 이야기 프린세스 라 브라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간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여 조선일보와 KBS 월드넷 해외통신원으로 활동했다. 그래요? 나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 뭐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 이게 언제 나온 책인가요? 저 이 책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오래됐네요. 2010년 3월 15일 날 나왔는데, 전 진짜 이 책을 못 봤어요. 참 이렇게 사람이 모르는 게 참 많아. 이게 뭐 긍정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담아놓나 보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 궁둥이 님이 올려주신 이게 아네스 안의 프린세스 라프라바의 이제 구절인가 봐요. 곰팡이가 있어서 어둡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 어둡고 지저분해서 곰팡이가 생긴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일이 생겨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죠. 간단해요. 마음밭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돼요. 정말 명언입니다. 그쵸.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많은 명언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많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만약에 맨날 우울해하고 칙칙해 하면서 뭐 그냥 투덜거리면서 세상만 비관하면은 정말 사이코 같은 놈이 되는 거고,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잘 될 거라고 하면서 뭔가를 새롭게 해야만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학원들과도 이렇게 좀 다녀보면서 뭐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많이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항상 안정적으로만 흘러가겠습니까? 뭐 또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사건이 또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탈출무님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적었던 900원 드립커피 마셔봤어요. 매장에 앉을 곳은 없었고 드립은 내려둔 걸 냉장고에서 꺼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요? 미리 내려놓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냉장 보관에 어차피 아이스로 먹으니까. 여쭤보니 원두는 케냐라고 하셨고 기계로 내린다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에 드립 내리는 기계 있잖아요. 자동으로 내리는 그 뭐지? 브랜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요즘에 카페 가면 많이 보이던데. 그 드립 스테이션 설치해 놓고 그 자동으로 내려주는 기계가 있어요. 저는 그 많이 봤거든요. 그걸 써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드립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손으로 내렸지. 드립 그 이름을 검색해 봐야 되겠다. 드립 머신. 그 유명한 브랜드 있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자동 브루잉 머신. 아이레아. 이게 마노라는 그 브랜드도 있고요. 마노가 이탈리아어로 손이란 뜻이에요. 이 아이레아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레아에서 나오는 이 브루잉 머신이 있어요. 근데 공급 가격이 보니까 얼마야? 부가세 별도로 와 1700만 원이야? 오우 비싸다. 이 아이레아 머신이 이제 드림 머신인데 이게 이제 PID 모니터링이 다 됩니다. 이게 5구짜리는 1900만 원. 열나 비싸. 3구짜리는 1700만 원. 그냥 내가 내리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굳이 아이레아가 아니어도 드립을 해주는 그 자동 머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 쓰는 거고,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손으로 내리거나 뭐 간단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뭐 얘기하다가 이거 하고 있었지? 핸드드립. 우리 탈출부님 댓글 소개하다 말고 뻘짓하고 있어. 케냐라고 했다. 이벤트가는 아니고 원래도 900원으로 이렇게 나오는 메뉴더라고요. 와, 드립이 900원이면 엄청 싼 거죠. 물론 미리 내려놨어도. 맛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맛은 예상했듯 조금 진한 보리차 정도로 향미를 느낄 만한 농도는 아니었지만, 맛은 별로군요. 더운 날 시원하게 마시기에 900원이면 전혀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탄맛이나 씁쓸함은 전혀 없었고, 사탕수수 단맛 정도는 계속 입안에 남아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면 뭐 1000원이 안 되니까 충분히 먹죠. 요즘은 마트에서도 1000원짜리 음료 찾기 힘든데 얼음컵에 이 정도 여러 잔 마시는 회사원들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다 싶어요. 제가 갔을 땐 사람이 없었지만 점심시간 때는 바쁘겠죠? 정신 차리니 목요일이네요. 벌써 녹음 마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말일엔 월세와 관리비 그 이후로 주마다 카드값 1, 카드값 2, 이자, 직 관리비 등등 나가보면 한 달이 지나간 기분이에요. 그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나 봐요. 돈 내느라. 저는 자영업자이지만 학원 선생님들과 한때 가깝게 지내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고충도 들었던 터라 그 일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고 있어요. 수업이 많을 땐 미친 듯이 많다가 없을 땐 언제 그랬냐 싶게 한가하고 학원 눈치에 등살에 필요할 때만 찾는 몇몇의 수강생들
볼일 끝나고 나면 연락하지 않는 때문에 여러 말 못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좀 적당하면 좋겠는데 주위 프리랜서들도 보면 아예 없거나 너무 많거나 그렇다더라고요. 사는 건 다 똑같지 싶어요. 카페는 여름이 성수기여야 하는데 휴가철이라 그런지 오늘은 저희도 조용하네요. 코로나가 다시 기승이라길래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사실 자영업자들은 보편적으로 이 빨간 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오피스 상권은 손님이 없어요. 특히 그 명절, 휴가철 그러면 이제 거의 죽수죠. 물론 이제 오히려 관광지 쪽은 또 빨간 날을 또 싫어해요. 너무 바빠서. 참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쏠림 현상이죠. 그러니까 빨간 날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영업 할 땐 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설날도 없었으면 좋겠다. 명절도 없었으면 좋겠다. 뭐 휴가도 없었으면 좋겠다. 왜? 뭐 일정한 손님들이 와야 우리 먹고 사니까. 참고로 저는 이 커피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사실 눈치도 안 봐요. 제가 원장님이라고 뭐 엄청 착한 척하고 친한 척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워낙에 나이대도 지금 이 바리스타 학원에서 있는 선생들 중에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이 있는 측에 속하고 또 짬밥도 워낙에 뭐 높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저한테 뭐라 잔소리를 못 해요. 그냥 제가 원래 뭐 계기이기도 하지만 뭐 솔직한 얘기로 어떤 강사가 저한테 뭐 하겠습니까? 왜? 내가 들어 먹겠냐고. 입장 바꿔서 들어 먹겠냐고. 보통 강사라고 해봐야 경력 10년 되는 애들도 많지 않거든요. 그럼 솔직한 얘기로 뭐 나이도 많지, 경력도 많지, 껄끄럽죠. 밑에 있는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근데 사실 그렇다고 제가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대한다든가 뭐 그런 건 사실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냥 뭐 사실 뭐 안녕하세요 뭐 인사 정도만 하지 뭐 강사들끼리 뭐 대화를 엄청 주고받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친한 후배 강사들이 있죠. 이제 그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살갑게 다가와 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막 먼저 다가가갖고 막 친한 척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보통 강사들이 이제 친한 척 안 하는데 몇몇 후배 강사들이 그래도 아는 척 해주고 이제 그래도 친한 척도 해주고 하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강사들이 몇몇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대화 자체가 서로 불편하니까 터치를 안 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한테 얘기 꺼내는 걸 불편해하는 후배 강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돌려 얘기하죠. 행정하는 친구나 원장님들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이제 제가 막 이제 열내고 화내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후배 강사들이 저를 좀 불편해했었던 일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원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있는데 뭐 솔직한 얘기로 뭘 좀 해주면서 지시를 시키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해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뭐 요구사항은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뭘 좀 조감해 시켜야지. 뭔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후배 강사들은 까라면 까거든요. 근데 너는 이제 안 하니까 아이 뭐 선생님 좀 그래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싫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얘기하면 말빨이 안 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행정하는 친구나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원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뭐 이 선생님 뭐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닌데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같이 막가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순진하고 착한 애들도 있고 또 이제 눈치 보며 생활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막 엄청 눈치 보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 뭐 니들이 뭐 강의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딴 데도 알아봐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얘네 이 학원이 지점이 한 5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4개 정도 지점을 다니고 있거든요. 이 학원에서는 얘네 단체에서는 한 4개 정도 학원을 다니고 있고 다른 협회 것도 뭐 이제 한 2개 정도 있는데 뭐 최근에 일산까지 하면 이제 한 7군데 정도가 있죠. 근데 이제 조건들이나 이제 근무 여건이 다 틀려요. 학원들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있는 학원이 사실 좀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터치를 잘 안 해. 그리고 뭐 이제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학원들도 어떤 학원은 뭐 서류 작성도 많다든가, 뭐 이제 책임 소재를 강사들한테 던진다든가. 솔직한 얘기로 그 책임을 약간 강사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수강생 모집부터 해서 뭐 영업까지 뛰라는 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되는데, 강사가 강의하라고 있는 거지 영업 뛰라고 강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은 영업이 하는 거고, 청소는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야지. 그걸 강사한테 청소시키고 이러면 좀 그거는 약간 핀트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도와달라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근데 실제로 이제 학원들마다 이제 그런 운영 방식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껄끄럽고 불편하죠. 그러면 또 저는 또 틱틱 걸어요. 어디 가든. 그러면 사실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근데 나는 해요. 왜? 아니 하기 싫은 거를 괜히 혼자 싸매고, 어? 왜 내가 꼭 희생을 하고 노예처럼 꼭 그래야 돼?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니까? 요즘 사람들은 예전처럼 까라면 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요즘엔 막 안 해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굽히고 들어갈 수도 있죠.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는 건데, 다들 이제 뭐 오냐 오냐 해주니까 이 부리는 사람들이 그동안 좀 쉽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엔 열정 페인이 뭐니 하면서 쉽게 쉽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탈출무님이 적어줬지만 이 자영업자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 자영업자 하면은 뭐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고 뭐 왜 월급쟁이는 뭐 신경도 안 쓰면서 왜 자영업만 어쩌고 이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영업자라고 특별히 더 챙겨주는 거 없고요. 진짜로 자영업자 해주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영업자 해봐야 더 월급쟁이보다 득될 게 별로 없어. 물론 악의적으로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보편적으로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봤지 그렇게 득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돈도 많이 못 벌어요. 대다수는 돈을 잘 버는 어떤 특정 사례를 놓고서 마치 그게 보편적인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느껴보면 답이 나오는데, 물론 그걸 일일이 인식시키기가 어렵죠. 근데 자영업을 해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정말 정신 없어요. 돈 나갈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럼 내가 돈도 많이 나가고, 신경도 쓴 만큼의 내 노력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 그런 게 없다는 게 문제지. 자영업의 현실이 이렇게 신경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실속은 없는 그런 게 자영업인 경우가 많아요. 이 슬픈 현실을 여러분들이 알라나 몰라?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룽고 요거 마셔보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댓글 소개하고 우리 메가커피 스무디 투척 사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어. 자, 얘도 똑같이 제조사 원산지는 프랑스로 돼 있고요. 제조사는 이제 자콥스 JD 그 커피 회사. 그러니까 이게 JD 그 피치 커피라고 하는 커피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회사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작은 계열사인가 봐요. 네, 지금 이게 네덜란드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JAB 그 기업은 독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유명한 JAB 홀딩스. 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죠.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문이다. 참고로 전 세계 커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스타벅스, 독일의 JAB 홀딩스,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 네슬레입니다. 뭐 걔네들이 다 해먹는다고 보셔도 돼요. 네, 자 이거 먹어볼게요. 자, 일단 룽고로 나와 있는데 얘도 컵 캡슐이 그래도 산티나진 않네요. 자, 한번 룽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룽고 한번 마셔볼게요. 자, 이거는 또 가격이 얼마인가? 1, 2 룽고
클래시코 룽고입니다. 클래시코 룽고고요. 실제로 룽고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내 착각인가? 아, 왜 딱꼭질 나오고 그래? 미쳤어. 자, 마셔볼게요. 자, 룽고 제품 캡슐. 지금 개당 가격이 4,990원. 제일 인터넷으로 제일 싼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프랑스산 1리라고 써있고. 저랑 똑같은 제품인가 봐요. 일단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들어가 보면, 뭐야? 캐러멜 향, 오렌지 꽃 향, 자스민 향, 아라비카 온도 100%. 오, 상큼하네. 오, 맛있다 이거. 진짜 오렌지의 상큼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포르테가 배전도가 좀 셌던 거에 비해서 요 룽고는 조금 약간 밝게. 와, 이거 약간 맛 좋은데? 그 부드러운 맛과 향,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과일 맛과 과일 향, 그런 게 약간 은은하게 퍼져서 그 꽃향 같은 게 살짝 있습니다. 상당히 맛있다. 약간 시큼한 맛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고요. 아까 그 포르테가 익히 먹었던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스타일의 커피라면 이 제품은 상당히 요즘 개인 카페에서 먹을 법한 좀 약간 밸런스 잘 잡혀있는 커피인 것 같아요. 자, 요거를 한번 아이스 아이고 딱꼭질 나오네. 네, 미쳤나보다. 이제 꺼서 찬물 부어가지고 마셔볼게요. 아이고 딱꼭질 또 계속 나네. 아이고 어쩌을까. 오, 이 새콤하면서 단맛은 많이 없는데 새콤하면서 쌉싸름해요. 근데 첫 맛이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 자스민 쪽보다는 약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렌지 꽃향? 네, 요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되게 좀 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드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무슨 향인지 캐치하기 좀 어려운데, 아유, 방송 빨리 멈추란 뜻인가 봐. 맛있다. 실제로 딱 제 취향이에요. 포르테가 아마 이제 보편적인 예스러운 정통 커피 스타일이라면 이 룽고는 전혀 클래시코도 그렇고 요즘에 많이 먹는 그 약간 전체적으로 맛 밸런스와 약간 그 풍미가 느껴지는 요즘 트렌드한 커피에 가장 부합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 룽고 괜찮네요. 사실 룽고 아이고 큰일 났어 씨. 큰일 났다. 딱꼭질 안 멈춰. 보통 룽고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룽고로는 바리스타래. 폴바셋의 룽고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룽고가 좀 길게 뽑는 게 룽고예요. 그 길게라는 그 길다라는 뜻이 이 룽고에서 그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의 양을 그 많이 뽑는 과다 추출을 해서 엄밀히 말하면은 오랜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만나서 뽑아내는 커피다라는 개념인데 아이고 사실 뭐 이 룽고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개취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국내에서는 룽고 추출법을 안 합니다. 참고로 폴바셋의 룽고는 길게 뽑는다기보단 리스트레토 도피오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리스트레토 2개 뽑아서 이제 룽고로 쓰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하나 쭉 길게 뽑는 거랑 짧게 여러 개를 뽑아서 합치는 거랑은 좀 개념적 차이가 있어요. 안 되겠다. 방송 접어야 돼. 오늘 방송 여기까지. 근데 닭꼬치 너무 심해져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진짜 덥습니다. 햇빛이 너무 세서 저는 이 양산 쓰고 다니는데 전에는 양산 귀찮다고 귀찮아서 안 썼는데 양산을 안 쓰면 너무 뜨거.
양산을 필수로 들고 다녀요. 검은색 양산. 남성들 들고 다니라고 이게 그 약간 안쪽으로 코팅이 돼가지고 빛이 좀 원천 차단되는 그런 양산 양산이 있어서 그거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자외선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행히 요즘에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 달 전기값이 많이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이번에 에어컨 바꿔서 전에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먹어갖고 엄청 전기료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그 후반기에 돈을 내는 걸 봐야 에어컨 값이 얼마나 나올지 알 것 같은데 다행히 7월 달엔 에어컨 값이 많이 안 나와서 네, 올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영화나 드라마, 책도 보시면서 즐거운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